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기술까지 김필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어땠어요?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처음에 통합과학 1에 한 3분의 2 정도 되죠? 3분의 2 좀 넘나? 그 정도 되죠, 그죠? 어땠어요? 조금 어려운 친구도 있었고 쉬운 친구도 있었는데 일단 새로운 단원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거의 작년이랑 그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이었고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풀 수 있게, 즉 옛날 기억만 잘 되살리게 되면 쉽네, 할만하네 뭐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문제 난이도는 뭐 정상적이었어요. 적당했어요. 자, 그래서 1학년 때니까 사실 3학년 때도 수능에도 이렇게 쉽게 나오나? 그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직까지 수능 안 봤기 때문에 항상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이 과학 탐구는요. 뭐 1학년 현재는 이제 생원 안 보니까 자, 선배들 보게 되면 2학년 때 생원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3학년 때 생명과학이나 물리학, 뭐 화학, 뭐 지구과학 되게 어려워져요.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뭐 내가 수능에서는 뭐 다 맞겠네 라고 자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그죠?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점수 잘 나왔다면 여러분 칭찬할 만하고요. 근데 좀 점수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앞에 부분을 좀 소홀히 하던가 아니면 좀 공부를 덜 하던가 뭐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앞을 다시 복습하기에는 여러분 내신 준비하는데 빡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나중에 뭐 3학년 될 때, 뭐 2학년 될 때 그때 한번 정리하면 다시 한번 앞으로 쭉쭉 할 기회가 있으니까 뭐 앞에 부분은 너무 크게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1번.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좀 확대 좀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새로운 단원이에요. 측정과 어림에 대한 거. 작년까지는 이 단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온 거야. 읽어볼게요. 자, 측정은 길이 등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의 단위로 나타내는 활동이야. 그렇죠. 어떤 측정 기준이 있죠,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도구, 자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저 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재는 게 길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맞습니다. 자, B는요. 측정을 할 때는 저울,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죠. 당연하죠. 도구가 없으면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눈대중으로 아이고 저거 30cm 되겠구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측정이 아니라 어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은 이런 도구를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B 맞죠. 자, C는요. 어림을 통해서 대략적인 질량, 길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어림이란 건 정확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 대략적으로 있지, 그치?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 약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유추하는 행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 그치? 어림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5번, 1번, 2번, 3번, 자, A, B, C가 모두 맞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제임스 웹 우주 만원거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원 아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시험 열심히 봤기 때문에 되게 쉽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에는 정육각형 겨울 18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주경이 달려 있고요. 주경 이거 거울이에요, 그죠? 주요 거울. 자, 주경의 지름은 6.5m로 허블 우주만원경의 2.7배이며 직광 면적은 25제곱미터다. 직광이란 거 뭐냐면 빛을 모으는 면적. 이 거울로 반사해서 이제 거울 자체가 반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거울이 바로 뭐야? 빛을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거울을 달게 되면 한 점으로 빛을 모을 수 있겠죠? 그걸 직광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뭐 이 내용 이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름과 면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억은 기본량 중에서 길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길이. 자, 보세요. 미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자, 2번. 니은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제곱미터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유도량 맞죠. 그렇죠? 니은도 맞겠습니다. 자, 디귿이요. 제임스의 우주 만원경은 거시 세계를 관측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주 만원경이니까 우주를 볼 때 사용하는 거죠. 아주 큰 크기, 우주와 같이 굉장히 큰 크기로 우리는 거시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자, 1번, 2번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지? 그치? 1번, 2번 틀리면 정말 진짜 과학 하나도 안 한 거야. 알았지? 자, 이건 됐고요. 이제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첫 단원, 1단원에서 나온 건데요. 1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25문제를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25문제를 단원별로 쪼개다 보니까 1단원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는 1단원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그지? 왜? 모든 단원을 다 보기 때문에 한 많아요. 2문제? 1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 지구를 측정하는 다양한 사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레이저로 빛을 쏘아 달의 표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달까지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리를 측정했네요. 그렇죠? 레이저를 이용했어요. 거리를 측정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원자 힘 현미경을 이용하여 흑연 표면에 있는 원자의 크기를 측정한대요. 그죠?
원자힘 현미경이라 해서 매우 미시세계 있지, 그지? 미시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상세한 현미경이죠, 그죠? 그 현미경 가지고 흑연 표면에 원자 크기가 좀 많이 했어요. 이건 미시세계죠. 자, 위성이 GPS죠. GPS를 가지고 여러 개의 위성에서는 신호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나 다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 봅시다. 기억. 가에서 빛의 속력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리 측정이죠, 그죠? 달까지의 거리 측정을 자, 레이저로 빛을 쏘아서 반사되는데 걸린 시간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레이저 자체가 빛이니까 자, 빛이 반사되었을 때 몇 초가 걸리는지 알면 우리는 빛의 속도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빛 속도 알죠? 빛의 속도를 알고요. 빛의 속도 알아요. 속력이라고 할게요. 속력이 했으니까 속력이라고 할게요. 빛의 속력을 알아요.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뭐 알아요?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복 시간을 구할 거란 말이야. 빛의 왕복 시간을 구할 거란 말이야. 시간 알아요. 그럼 뭐 할 수 있겠니? 그렇지. 시간 알고 속력을 알면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거속시 공식에서. 그렇지? 속력은 뭐였어요? 시간분의 거리일 테니까 지금 아는 게 뭐야? 요거 알고 요거 알죠? 그럼 집어넣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는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자, 니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는 지구로부터 달이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가가 더 작은 범위예요? 아니지, 그렇지? 나는 지금 뭐야? 원자단이란 말이야. 얘는요, 달까지 지구까지 거리 굉장히 큰 거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거 다에서 이동 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신호의 시간 차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원래는 이게 위치 XYZ 있는 위치인데 편의상 그냥 이 점이라 할게요. 내 요점에 있는 내 자동차가 여기 있단 말이야. 현재 자동차가. 그럼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변에 우리 지구 주변에는 여러 개의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선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평면상에 있어요. 평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원리만 하자고. 그러면 얘랑 얘가 이 GPS에서 왔다 갔다 신호가 왔다 갔다 걸린 시간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위성도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더 멀어요? 이거 더 멀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얘의 시간 차이를 알겠지, 그치? 그럼 시간 차이를 알게 되면 시간 차이에 따라서 얘는 이쯤에 있구나. 왜?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랑 시간 차이가 좀 더 줄어들 거거든, 그치? 이런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지구상에 내가 어느 점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뭐야? GPS란 얘기야. 그럼 자, 인공위성마다 시간이 정확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치? 이게 사실 전자기파, 비스속력에 가까운 전자기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시간 차이 나봤자 되게 조금 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게 정밀한 시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공위성은 뭐가 있어요? 세슘 원자 시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GPS 위성은 세슘 원자 시계를 갖고 있어요. 되게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얘기야. 0.0000 몇 초 차이. 요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가 내가 2걸음 더 걸어, 2m 더 걸었는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의 GPS 시스템 정도는요, 한 2m 정도, 오차가 2m예요. 2m, 사방 2m. 대단하지, 그지? 내가 여기 있는 거랑 요쯤에 있는 거랑 구분한단 말이야. 와, 대단하지, 그지? 그 정도예요. 자, 그 정도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세슘 원자시가 필요하다라는 거. 답은 뭐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했고요.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요. 이제 신호에 대해서 측정 표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측정 표준. 가부터 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거래요. 자, 낮 동안의 태양의 위치 변화, 사람의 심장 박동, 세슘 원자식에서 나오는 이 진동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해식에는 가를 이용한 거다. 너무 쉽다, 그렇지? 해식에는 뭐야? 자, 해가 그지 떴다가 지는 걸 가지고 그림자에 막대해 가지고 몇인지 아는 거 아니야, 그죠? 맞죠? 자, 니은 현재 국제 공통의 시간 측정 표준은 나를 이용한다. 심장 박동을 이용해? 야, 심장 박동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1분에 120번 뛰고 어떤 사람은 50번 넘어있다. 80번 뛰고 이런데 어릴 때는 같은 사람이라도 어릴 때는 빨리 뛰고 늙으면 적게 뛰는데 기준 누구한테 맞출 건데? 안 되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 누구한테 맞춰요? 바로 다겠죠. 그죠? 시간 측정의 표준은 나가 아니라 다가 되겠고요.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다를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니죠. 그죠? 다가 훨씬 더 정확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죠? 여기까지.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제 당뇨병에 대한 얘기인데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측정 표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아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온 질병이래요. 알았어. 단백질 호르몬이라고 돼. 단백질 호르몬인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대요. 8시간 이상 공복 후 측정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요거 이상이 뭐예요? 당뇨병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요렇게 있지, 그치?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지, 그치? 요 기준 이상은 당뇨병이고 기준 이하는 당뇨병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지? 이거는 측정 표준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 아마 책에 많이 나올 거야.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자, 기억은 인슐린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예요? 아미노산이 맞겠죠. 자, 니은은 측정 표준을 활용된 사례이다. 방금 설명했듯이 니은은 자, 이런 측정 표준 값을 통해서 뭐 이상은 좋고 뭐 이상은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정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는 기본량의 단위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죠. 자, 기본량은 뭐였어? 기본량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그죠? 이렇게 외웠었지, 그치? 아가씨가 몰에서 맨이랑 키스했대. 이렇게 외웠었죠? 아가씨가 뭐예요? 그치? 자, 자, K 할게요. 아카씨. 자, 아카씨. 자, 몰에서 맨이랑 M이죠, 그죠? 키스했대요. 뭐예요? 암페야, 켈빈, 칸델라, 몰, 그 다음 MKS,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가 되겠죠. 여기 뭐였어요? 7가지 바로 자, 기본량의 단위였죠.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합쳐놨네. 게다가 합쳐놨잖아. 딱 보면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 기억, 니은이 맞겠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잘 풀었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추정했대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음 측정이죠. 71.5 뭐예요? 데시벨이죠. 데시벨이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디지털 신호야? 아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발생한 모든 소리는 디지털이죠. 아니, 도로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자연인가요? 아니, 만들어진 것도 자연이야. 알았지? 그치? 일상생활 속에서 들리는 것들 다 어때요? 자,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라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 그렇지. 이 소리를 가지고 전기 신호를 바꿔서 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기 신호의 크기를 가지고 요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센서. 자,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소리 센서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그렇죠. 소리의 세기,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가, 작은 소리가 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뭐예요?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죠. 자, 쉽다, 그치?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좀 크게 볼게요. 이걸 크게 보자. 이렇게. 자, 7번.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나타냈대요.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아날로그가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고요. 얘는요,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0과 1로만 되어 있죠. 0, 1, 0,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그렇죠? 얘가 왔다 갔다 막 연속적이지, 그렇지? 아날로그요. 나는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낸 신호이다. 아니죠. 얘는 0과 1의 불연속적인 값이야. 그렇죠? 0 아니면 중간값이 없다는 얘기야. 뭐 0.5, 0.8, 0.9 이런 게 없지, 그렇지? 항상 뭐야? 1 아니면 0이야. 1 아니면 0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요, 1도 있고 2도 있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자고. 너 제일 높이가. 그럼 중간값 다 있잖아. 1, 뭐 0도 있고 1, 뭐 0.1, 0.0 막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불연속적인 값이다 라는 거죠.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신호의 강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송할 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통해 무선으로 전송할 거야. 이런 아날로그 신호들은요, 무선으로 전송하게 되면 값들이 너무 많아. 정보량이 무지하게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손실이 일어나요. 근데 얘는 정보량이 좀 작죠, 그죠? 그리고 딱 2개밖에 없다는 게 0 아니면 1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얘가 0 아니면 1인데 중간에 어떤 오류가 나서 찌찌찌 한 0.8로 왔단 말이야, 신호가. 그러면 여기 보정하는 그런 신호가 있어. 0.8이면 얘는 0 아니면 1이잖아. 그럼 어디에 가깝겠어? 1에 가깝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어떤 전자기기 안에서 이거 0.8이네? 이거는 1에서 온 건데 얘가 아마 뭔가 있지, 그치? 중간에 어떤 혼선이 생겨서 조금 신호가 좀 줄었구나 라고 판단해서 1로 딱 얘가 인식을 해요. 오, 그럼 어때?
정보가 그지 조금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보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정확히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보세요. 얘는 원래 신호가 1인데 0.8로 들어갔어. 근데 0.8이 원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원래 0.8인지 1에서 와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0.6에서 높아지는지 어떻게 알 건데? 알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보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지, 그치? 얘는 훨씬 더 전송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전송 신호가 많이 가는 거고요.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디귿은요.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다는 어땠어요? 틀렸죠. 그죠? 자, 훨씬 더 가가 그지? 정보 손상이 더 심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유, 미안해요. 밑에 볼게요. 1번 여기 있네요. 기억이 되겠죠? 요거야. 여기 답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번 문제였어요? 7번 문제까지 쉽게 풀어 나갔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이제 8번 문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와요? 우주 얘기가 나옵니다. 우주 다 까먹었나요, 여러분들? 안 까먹었지? 선생님이랑 같이 우주를 들었으면 이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생각이 날 거예요. 일단 빅뱅 이후에 A와 B식이래요. 자, A는 쿼크가 결합한 식이야. 쿼크가 결합하면 뭐가 되겠니?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돼요? 그렇지. 양성자나 혹은 양자 아니죠. 양성자죠. 양성자나 혹은 중성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 뭐가 됐니? 그렇지. 원자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요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치 요 시간 기억하나요? 그치? 시간이 조금 이건 안 해도 된다 얘기했었어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 했으니까 한번 살짝 알아볼까요? 요게 대략적으로 얼마였어요? 요게 요 시작 시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였죠. 그죠?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 물론 더 저는 언제야? 요 입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5승초 후였죠. 그죠? 맞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놈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양성자 한 개는 이퀄 뭐가 돼요? 자,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지. 수소 원자핵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구분해야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에서 그지? 이게 언제였어요? 요 시기가 약 3분 후였죠. 3분 후. 여기가 3분 후. 3분 후에는 드디어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기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지들끼리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짠 하고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B에서 물어봤습니다. B가 언제니?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겠지. 이게 38만 년 후예요. 만년 후가 되겠고요. 이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원자가 짠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이란 얘기야. 그치?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각 단계, 네 단계를 통해서 어떤 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우주의 온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높다. B가 더 높다 그랬는데 항상 빅뱅의 기본은 뭐였어요? 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계속 떨어져요. 왜냐면 물질은 그대로인데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물질 그대로인데 우주 공간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럼 지들끼리 충돌 안 하겠지. 밀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충돌을 안 해. 그런 게 어떻게 돼?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요. A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A는 아까 뭐였어요? 그렇지. 헬륨 원자핵은 이때 만들어진 거고 여기 3분에 만들어진 거고 이때는 헬륨 원자핵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졌어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맞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렇지. 얘는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답은 디귿 2번만 맞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몇 번이었어요? 8번 문제였고요.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스펙트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 종류에 대한 건데요. 이제 스펙트럼도 여러분들이 까먹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락바락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외워라. 이름도 그랬었죠. 그죠?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 자체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온의 광원이 있었습니다. 저온의 기체가 얘를 흡수했어요. 흡수해서 뭐가 된 거야? 그렇죠.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나중에 저온의 기체는요. 뭐가 돼요?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이때 얘를 뭐야? 얘를 흡수한 거지. 그치? 흡수해서 고온의 기체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그렇죠. 흡수란 말 있잖아. 그래서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흡수 스펙트럼이고 요 부분만 까만 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까만 선 이렇게. 오케이? 일부분만 얘가 먹고 나머지는 다 뱉어낼 테니까. 그렇지? 네, 내보낼 테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지. 뱉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지. 그냥 나머지는 통과야. 얘가 흡수하고 나머지는 통과한다면 통과. 이거 방출이 아니야? 통과야. 알았지? 그지? 통과. 얘가 먹고 통과한다는 얘기. 흡수하고 통과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얘는요. 고온의 헬륨 기체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분광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는 헬륨 기체에 있던 있지, 그지? 헬륨 기체가 고온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헬륨 기체가 나중에 저온의 헬륨 기체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저온의 헬륨 기체가 되면서 이때 어떻게 돼요? 자기에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렇게 나온 게 뭐야? 그렇지.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까매요. 얘가 까맣고 다 까매. 다 까맣다는 얘기야. 여기에 이제 색깔이 들어있고 뭐 색깔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파란색, 뭐 보라색, 보라색 뭐 어쩐자, 보라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럼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야. 아니었죠. 그렇죠?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었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니은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한다. 헬륨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이 이 흡수 스펙트럼이랑 정확히 일치하는지 보면 돼요. 자, 일치하죠. 있죠. 여기 있잖아. 있지? 지울까요? 좀 살짝 지워볼게요. 점선만 보면 돼. 점선에 있죠. 여기 있네요. 있죠. 다 있네. 그지? 헬륨이 가진 걸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얘는 아마 이 기체가 헬륨뿐만 아니라 다른 기체도 섞여 있었나 봐. 다른 기체가 먹은 거란 말이야. 일단 헬륨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헬륨이 있습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걸 보게 되면 방출 스펙트럼 우리가 헬륨이나 수소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있네. 이거 헬륨 있구만. 있네. 수소가 있구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C도 맞죠. 자, 답은 그래서 밑에 보면 뭐예요? B하고 C.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8번 문제였나요? 번호가 헷갈려? 9번이구나. 9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태양계 형성 과정이래요. 태양계 형성 과정. 태양계 형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깨끗이 좀 지울게요. 자, 좀 깨끗해졌다. 그치?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며 수축한대요. 그리고요,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주변부에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고요. 원시 원반에서 원시 지구를 비롯한 원시 행성이 형성이 되었대요. 자, 옳은 걸 고르세요. 기억은 초신성 폭발로 이루어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 성운 자체는 성운이 뭐였어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합이죠. 그죠? 원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성운이라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이 원소들은 어디서 왔겠어요? 그렇지. 다른 별에 죽어서 왔겠지. 그렇지?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을 때 가로로 태양계 근처에 초신성이 있었는데 그 초신성이 폭발을 해서 그게 태양계의 원료가 되었다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고. 자, 니은 가에서 성운 중심부의 온도는 점차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를 보게 되면 가에서 회전하며 수축했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생겨요?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점차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니은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이 만들어진다. 그치? 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태양계 원반 고리에서 요놀이 작은 돌, 큰 돌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미행성체라고 불렀었어요. 그걸끼리 어떻게 돼? 서로 움직이다가 충돌하겠지. 그치? 그러다 보면 큰 놈이 생기겠고 큰 놈은 주변에 있는 걸 좀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충돌해서 어떻게 돼? 커다란 놈이 됩니다. 그게 뭐야? 수금지의 목도 천해라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끝냈어요. 우리가 한 반 아직 덜 끝냈어요. 예전 같은 반이었는데 3월달에 된 거지. 맞아. 이제 25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호흡이 길어질 거야.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조금 더 사탐, 과탐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어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진이 다 빠질 거야. 여러분들. 그치? 자, 11번. 가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 내부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태양이야, 태양. 태양 이런 동그라미 쳐야 돼.
자, 나는 수소 원자와 원자 A, B의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전자수를 나타낸 거다. 자, 수소는요, 당연히 1번이죠. 얘는요, 전자수가 두 개 있죠, 그죠? 자, A, B의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이야. 첫 번째가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빵개네요.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두 개가 되겠죠. 세 번째 껍질은 당연히 있지 않겠지. 얘가 바닥 상태의 원자가 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전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전자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얘도 바닥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전자가 없겠지. 그렇지? 자, 그럼 누구예요? 얘는 헬륨이지 뭘. 그렇지? 전자가 두 개니까. 전자 몇 개예요? 네 개니까 수헬리베. 아, 베릴륨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몇 쪽이에요? 얘는 18쪽이 되겠고요. 얘는 몇 쪽이에요? 2쪽이 되겠죠. 수소는 몇 쪽이에요? 1쪽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가는 중심부에서 A의 원자핵에 의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의 중심부에서, 태양 중심부에서 A의 원자핵이 생성된다. 진짜야? 그렇지? 아니죠. 여기 중심부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헬륨 만들겠죠. 그렇죠? 아이고, A구나. 미안해요. A네. 헬륨이지. 그렇지? 방금 설명해놓고 나 수소 이게 언제 있어요? 그죠? 가의 중심에서 헬륨. 미안해. 헬륨이에요? 헬륨이죠. 자, 방금 설명 맞아요. 자, 수소 가지고 뭘 만들어요?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A가 현재 뭐였어요? 헬륨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가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A와 B는 아이고 두 개니까 같은 족이야 라고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놨는데 아니죠. 자, 1쪽이는요. 여기 원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즉 헬륨이 18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같은 족 원소가 아니에요. 자, 디귿 가의 중심부에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보통 뭐까지 만든다 배웠어요? 그렇죠. 탄소까지 만들어진다고 배웠어요. 사실 실제는 근데 탄소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져. 수헬리베 붕탄 질산이잖아. 그렇지? 대충 뭐 질소, 산소 정도까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배운 거는 그냥 탄소까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렇죠? 좀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서. 자, 그리고 이 철은요. 언제 만들어져요? 그렇지. 얘는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 10배 이상 무거운 별이 바로 철까지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배웠던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뭐예요? 답은 기억 1번이죠. 그죠? 밑에 1번 여기 있네요. 1번 기억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12번 이제 화학 문제네요. 주기율표. 여러분 주기율표 너무 잘 알죠? 왜냐면 최근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까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학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율표를 모르게 되면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으면 일단 주기율표는 외워두셔야 돼요. 알았지? 그치? 주기율표를 모르면 뒤에 2학기 때도 괴로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얘는 2주기 1쪽이니까 뭐가 돼요? 그렇지? 얘가 뭔지 알면 훨씬 더 편해. 자, 수헬리가 되겠죠. 리튬이 되겠고요. 얘는 뭐겠어요? 16번이니까 산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염소가 되겠네요. 그렇지? 여기 플로린이니까 염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면 좋겠어요. 알았지? 그치? 지금 어렵겠지만. 자, X와 O는 2대1의 개수비를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을 형성한다. 자, 이 X, 요 X이죠. 리튬이니까 뭐예요? 금속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O는요.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온 결합이겠구나. 이온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써볼게요. 이온 결합은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X는 1 플러스 될 거고요. O는요, 2 마이너스 되겠죠. 왜? 얘는 1쪽이니까. 얘는 16쪽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가 남아요. 얘는 버려. 얘는 전자 한 개, 전자 두 개 모자라. 전자 두 개 가지고 와. 얘는 전자 한 개 남아요. 또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이온 결합은 이렇게 이온을 써주고 크로스 한다 얘기해서 크로스 요 값을 여기다가 크로스 요 값을 크로스 1은 1이야 생략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의 화합물은요 X2O가 돼요. 이온 화합물은 X2O. 그러면 X가 2개, O가 1개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알았죠? 자, 니은 Y2는 상온에서 투개색을 낸다라고 돼 있어요. Cl2가 되겠지, 그치? 얘가 2라고 썼냐면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금속은 무슨 결합이야? 얘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인 Y2는 상온에서 특유의 색, Cl2는 상온에서 무슨 색이게? 그렇죠? 황록색을 띄었죠. 뭐 책에 따라서는 황록색 혹은 뭐 황색이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진한 황색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왜냐면 여기는 플로린이 연노랑이거든. 연노랑, 노랑 혹은 연노랑, 황록색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진한 노란색 계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유의 노란색을 띱니다.
자, 그 다음에 O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산소는 어떻다 그랬어요? 산소는 자, 지각은 규산용 광물로 돼 있었지, 그치? 그래서 SiOX로 되어 있어요. 이게 2, 3, 4가 들어가요. Si2, SiO3, Si4, 오케이? 생명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생명체는 산탄수였지, 그치? 산탄수 외워라 라고 했단 말이야. 산소 많아, 그렇죠? 주요 원소이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뭔가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원소 X에 대한 자료. 마찬가지로 화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배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적인 문항이 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 문항을 정확히 연습해 두시고 나중에 이게 이제 합쳐져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수능 볼 때는 그걸 좀 이제 잘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X는 3주기 원소래요. 3주기 원소 떠올려. 두 번째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이것을 배웠어.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일족 알칼리 금속이었죠. 진짜 볼까? 맞네요. 왜냐면 얘가 지금 X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한 개 잃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1족 원소가 되겠고요. 얘는 17족이죠. 그죠? 17족과 정정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개 다 모두 해봤더니 얘는 뭐예요? 그렇죠. 알칼리 금속이구나. 근데 알칼리 금속 중에서 3주기 원소래요. 3주기. 3주기 누구니? 1주기에는 수소가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아니야 걔는 그지? 2주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리튬이 있었죠. 그죠? 3주기에는 나트륨이겠구나. 이것 때문에 3주기 원소라는 요 특징 때문에 얘는 나트륨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그리세요. 나트륨 몇 번이에요? 11번이었죠. 그죠? 그럼 전자 11개 있는 거. 2, 8, 1. 아이고 2번이구나. 끝. 쉽다. 그치?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14번은 밑에 하나씩 보면서 내려가면서 볼게요.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는 뭐 아닌 뭐래요? 설탕과 염화나트륨. 앞에 쓸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A는 설탕하고 그 다음에 NaCl이었어요. 염화나트륨. 자, B는요. B는 포도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염화칼륨이었습니다. KCl이었어요. 이때 요 두 개는 무슨 화합물이에요? 그렇죠? 얘는 공유결합하는 공유화합물이죠. 그죠? 자, 공유화합물. 얘는요. 공유결합을 쓸게요. 얘는요. 이온결합 물질이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금속, 비금속이니까. 자, 그래서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래요. 이거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 요거 중에 하나가 있어. 둘 중에. 자, 그 다음에 가의 A와 B가 들어있는 비커에 중류수를 집어넣습니다. 중류수 집어넣고 완전히 녹인 뒤에 전기 전도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측정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자, 주의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 그 다음에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가 각각 기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볼게요. 얘나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어떻겠니? 당연히 흐르지 않죠. 그렇죠? 맞지? 어쨌든 얘는 이 공유란 물질은 일단은 얘는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안 흐르죠.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안 흘러요. 고체에서는 안 흘러. 얘가 수용액에서는 흐르죠. 그죠? 수용액에서는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둘 다 뭐였어요? 고체 A와 고체 B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뭘 선택하든 간에 얘가 이게 됐든 간에 다 못 돼. 전기가 안 흘러.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가지수는 뭘 집어넣든 간에 얘도 전류 안 흐르고요. 얘도 전류 안 흘러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근데 기억이 전 똑같잖아. 얘도 두 가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는 두 가지래요. 그럼 A는 어떤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무슨 짓에서 전류가 안 흐른다며. 그치? 녹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얘를 택했고 얘는 얘를 택했구나. 그래서 A 수용액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NaCl이 되는 거고요. 얘는 KCl이 되는구나. 첫 번째 얘는 뭐였어? 얘도 NaCl이었고요. NaCl 고체였고요. KCl 고체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보게 되면 숫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의 국어 문제야 사실 이거.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기억은 2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2이다. 그렇지. 기억은 아까 2였죠. 그렇죠? 맞고요.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분자인가요? 수용액 속에 잘로 갔죠. 그렇죠? 이온은 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알았지? 그렇지? 얘는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치, A든 B든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3번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고요. 이제 1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학 문제고요.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묻고 있네요. 공유결합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화원 선택하든지 화투 선택하든지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아야지만 다음에 있는 상위 과목을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분자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양 나타낸 거라고 돼 있네요. 물과 이산화탄소 중 하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보게 되면 일단 물 H2O죠, 그죠? 여기 수소가 보이네요. 여기 수소가 없죠, 그죠? 수소는 무조건 어떻게 돼? 그렇지, 일주기원소란 말이야. 그래서 아, 수소 여기 있구나. 요게 수소구나. 요게 수소구나. 왜? 죽이 하나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산소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아, CO2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항상 이 물질은요 예쁘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예쁘게 존재하려면 O, C 이상하잖아, 안 예쁘잖아. 뭐 C, O도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가운데 C가 있고 양쪽에 O가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아주 완벽하고 대칭적이고 예쁘지,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얘도 CO2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는 물이다? 아니죠. 가는 CO2가 되겠죠. 땡, 그치? CO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온 보세요. 자, 네온은 얘는 몇 주기예요? 그렇죠. 2주기 18주기죠. 18주기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렇지. 얘는 2주기 18주기니까 10번이에요. 자, 플러스 10개, 플러스 10, 10개 있고요. 첫 번째 kop실에 2개, 두 번째 kop실에 몇 개? 8개를 갖죠. 아, 너무 어렵다. 그림이. 이렇게 그릴게요. 아, 자, 10 플러스요. 플러스 10, 10 플러스. 플러스가 있고요. 첫 번째 kop실에 2개, 두 번째 kop실에 8개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보세요. 얘 입장에 첫 번째 kop실 2개, 두 번째 kop실에 공유 포함해서 어떻게 8개? 다 똑같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유를 포함해서 생각한다라면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은 뭐야?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 명예를 얻든 뭐를 얻든 간에 내가 그냥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공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냥 편의상 돈을 많이 버는 거 칩시다. 그렇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나는 성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가야겠지, 그치? 얘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 달리 태어났어. 나는 산소로 태어났고 너는 수소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 나라에서는 전자가 돈이야. 완벽해지고 싶어. 완벽해지는 게 뭐야? 그렇지. 각 주기를 꽉 채우는 거야. 그래서 꽉 채우는 방법이 이렇게 이온 결합도 있었고요. 이렇게 공유 결합도 있었다라고 수업 시간에 나랑 같이 배웠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그걸 오텍교시라 배운다 얘기했었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네요. 똑같죠. 그죠? 자,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가와 나 같다라고 있는데 얘는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네 쌍이 되겠고요. 나는요. 한 쌍, 두 쌍이 되겠죠. 얘는 두 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죠. 얘가 더 많아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니은이 되겠네요. 나 답 없는 줄 알았어. 잘못 본 줄 알았어. 기억 나와 있는데 갑자기 기억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규산염 광물이 나와 있네요. 규산염 광물. 조금 확대해 볼게요. 됐다. 규산염 광물 문제는 사실 외워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외우는 걸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약간의 최소한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그린 가는 규산염 3연체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규산염 3연체니까 규산염 3연체였어요. A가 뭐였어요? 그쵸? 가운데 있는 게 규소였어요. 규소가 몇 플러스야? 4 플러스였죠. 그죠? B는요, 산소죠. 5, 2-예요. 그래서 전체 값은 얘가 얼마였어요? 그쵸? 4 플러스가 하나 있고 5, 2-가 4개 있으니까 또이또이 시키면 얼마야? 마이너스 4죠. 그죠? 4-를 가졌다는 얘기야. 그치?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규산염 3연체가 짠짠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를 보는 게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라는 얘기야.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근데 여기가 연결되어 있네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중심엔 규소가 있으니까 여기는 산소를 공유함으로써 산소를 공유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게 됐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A는 산소이다. 아니죠. A는 뭐가 돼요? 규소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단사슬 구조에 해당한다. 그렇죠? 하나의 사슬 구조로 돼 있죠. 그렇죠?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단사슬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나에서 규산염 3연체는 이웃한 규산염 3연체와 B를 공유하여 결합한다. 그렇지. 중간중간에 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또 규소가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 SI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얘기야. 공유를 통해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유결합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 되셨죠? 자, 이게 4번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를 지금 표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찾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A, B, C가 있는데 A, B, C가 규산염, 광물, 단백질, 핵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옆에 한 칸 더 쓰세요. 한 칸. 자, 단백질 단이라고 쓸게요. 단. 자, 그 다음에 핵사. 뭐였어? 규산염, 광물 쓸까요? 규단 핵이라고 쓸게요. 규단 핵. 쓰고 옆에다가 똑같이 3칸씩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각각 물어보는 거에 대해 동그라미 X 쓰면 돼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건 핵산 분자였어요. 규소나 단백질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뭐라 불러요? 정보를 저장하는 건 DNA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달은 RNA죠. 이거 여러분 최근에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건 바로 나오네, 그치? 얘가 동그라미니까 얘는 당연히 X가 되겠죠. 액동이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얘가 핵산이 이제 동그라미였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핵산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핵 아니에요. 핵산이에요. 줄여서 핵이라 쓴 거야. 그 다음에 다는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자, 다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규소는 생명체를 구성하지 않아요.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죠. 그죠? 핵산도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똥똥액이 나와야 돼. 그런데 X가 여기 있네, 그치? 그래서 두 개가 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얘가 동그라미 두 개인데 하나는 핵산이었어요. 하나는 뭐야? 아이고야, 단백질이구나. 그래서 B가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규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 다 찾았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X이다. 아니죠. 기억은 동그라미였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가 있다는 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는 아는 거 뭐 있어요? 14족이죠. 그죠? 14족이구나. 여기서 되게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 탄소밖에 생각이 안 날 거야. 탄소밖에 없는데? 이거 X가 나와야 되는데 요놈이 규산염 광물 생각해 보세요. 탄소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규소도 있답니다. 14족은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14족이고 얘도 14족이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핵산과 단백질은 모두 다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얘는 CH5를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있어요? 탄소가 있단 말이야, 여기. 그렇지? 얘는 탄소가 없는데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얘는 규소하고 뭘로 돼 있어요? 산소로 돼 있단 말이야. 규소가 뭐예요? 그렇지. 14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죠?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자, 이제 밑에 문제 하나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B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단백질이죠. 와, 단백질이 지각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지? 닭가슴살 안 먹었대. 그지? 흑포 먹어. 흑포 먹으면 단백질 와, 뽐뿌 그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안타깝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은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이게 17번 문제였고요.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18번 문제를 여러분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배우긴 했는데 이런 문제 이제 각각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한국말로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아? 그랬더니 모르겠대. 왜 숫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그래서 꼼꼼히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볼게요. 알았지, 그치?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의 규칙성에 대한 탐구 활동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은 상보적인 단일 가닥 1과 2로 구성된 DNA X를 나타냈대요. X는 7쌍의 염기 구성. 자, 1쌍, 2쌍, 3쌍, 4쌍, 5, 6, 7쌍 됐죠? 그 다음에 RNA는 3개 존재한대요. 자, 조금 올려볼게요. 올려서 한 번에 같이 봅시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해석할게요. 자, 아데닌 몇 개요? 춤춰나 이런 거. 아데닌 3개야. 개. 쌍 아니야. 개 알았지, 그치? 그럼 아데닌 동그라미 쳐볼까? 아데닌 여기 있네요. 아데닌 여기 있네,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방금 보게 되면 이거 위에는 지금 아데닌 3개라고 하는데 아데닌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아데닌이 되는데 아데닌은 아니라는데요? 잘 생각해봐. 이 2개는 무슨 결합이야? 2개는 상보적 결합이죠. 상보적 결합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짝꿍이었어? 그렇지. 아데닌과 타이민이 짝꿍이었고요.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짝꿍이었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 만약에 타이민이라면 어떻게 돼요? 기억 타이민이라면 아데닌이 되기 때문에 아데닌이 1개, 2개, 3개, 4개 돼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니은이
타이민이 되고요. 얘가 사이토신이 되면서 이 자리가 아데닌이 빡 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 한 개, 두 개, 세 개. 와, 딱 맞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값 다 써보겠습니다. 얘는 사이토신이고요. 얘는 타이민, 얘는요 구아닌, 그다음에 얘 짝꿍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이 되겠죠. 이렇게 짝꿍을 다 구해냈네요. 여기서 이제 문제야. 표를 이용하여 1의 염기 배열을 숫자 1부터 4로 나타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데닌을 쓰기 귀찮은 거야. 아데닌이 귀찮기 때문에 아데닌을 그냥 1이라는 숫자로 표시할 거야. 1이라는 숫자야. 알았죠? 그렇죠? 구아닌을 난 2로 표시할 거예요. 자, 이거를 3으로 표시하고 얘를 4로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주보는 염기는 숫자의 합이 A인 경우에만 결합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왜냐면 항상 얘가 상보적이기 때문에. 자, 아데닌 몇이었어요? 아데닌 숫자가 1이었단 말이야. 1. 아데닌 1이야. 1.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우리 아는 거.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몰라. 여기 그치? 구아닌은 얼마야? 구아닌은 2죠. 여기 2란 말이야. 2. 그럼 남은 게 뭐예요? 3하고 4를 집어넣어서 요 두 개의 숫자의 합이 항상 일정, 같은 값이 돼. 얼마?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요 값으로 같아야 된다고. 그때 우리는 결합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왜냐면 항상 얘랑 얘랑 결합하고 얘랑 얘랑 결합하니까 그냥 숫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결합하는지 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자 3, 4를 가지고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여기는 4가 들어가고 여기가 3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합이 얼마예요? 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5에 맞춰서 내가 숫자를 쓰게 되면 얘랑 대칭시키게 되면 나머지 다 찾아낼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나타내는 연기비 2, 1, 3, 4, 3, 2, 1이었어요. 그럼 합이 이 두 개 합이 5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 얼마야? 그러면 여기가 합이 3.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요 2. 그 다음에 여기는요 1, 2, 1인가? 4, 2가 되겠죠. 그럼 위에 거 써볼게요. 위에 거 2가 누구였니? 2가 아까 2번이 구아닌이었죠. 여기 구아닌. 그 다음에 1번은 누구였어요? 1번은 아데닌. 헷갈리게 좀 쓸게요. 여기다가 3번이 누구였니? 3번이 사이토신이었고요. 얘가 타이민이었죠. 자, 3번이 사이토신. 그 다음에 4번이 타이민. 그 다음에 3번이 사이토신. 그 다음에 1번이 뭐였어요?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숫자를 매칭시켜 놓게 되면 반대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3번 누구야? 사이토신. 딱 맞지, 그치? 딱 맞네. 자, 아데닌의 짝꿍 4번이야. 4번 누구야? 타이민. 이런 식으로 짠짠짠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항상 합이 5가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 요거를 다른 식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징이 없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쉽게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예요. 문제 잘 만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선지를 밑에 내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사이토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선지에서 니은 동그라미가 사이토신이 아니죠. 니은 동그라미는 타이민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니은 A는 5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얘가 합이 5가 돼. 항상 만들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가. 여기 4 들어가 봐. 그러면 숫자가 다르잖아. 그치? 그럼 얘가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니은은 5가 어디야? 5라 그랬니? 얘는 5 맞죠. 그죠? 자, 디귿은요. X에서 기억의 기수는 4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X에서 X가 어딨니? 여기서 기억이 누구였어요?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사이토신 동그라미 가자. 사이토신 하나, 그지? 둘, 셋, 4개가 있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 좀 지울게요. 여기 4번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다. 할만하죠? 자, 여기 몇 번이었어요? 그렇죠.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기운 내세요. 자, 19번 문제. 태양 전지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태양 전지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은 반도체를 이용하여 제작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태양 전지는 반도체가 맞죠? 그렇지? 자, 니은은 기억보다 전기저항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 뭐예요? 니은은 도선이죠, 그죠? 불이 도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요, 반도체가 되는 거죠. 당연히 반도체가 뭐예요? 반만 전기가 통한다. 쉽게 얘기하면 특정한 환경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얘는요, 항상 잘 통해요. 얘 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기억보다 전기저항이 크다는 어때요? 전기저항이 크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죠? 디귿은 니은보다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 뭐였어요? 니은이 도선이었죠. 이게 전선이었죠. 피복이었죠. 피복. 전선 피복이었고요. 니은은요, 도선이죠. 얘는 도체예요. 얘는 부도체죠. 그럼 자유전자는 누가 더 많아요? 그렇지. 당연히 도선이 더 많아요. 근데 디귿은 니은보다 자유전자가 많다. 디귿이 많다고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네. 그지? 틀렸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19번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도체, 부도체가 뭔지만 알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은요.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인데 살짝 지워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의 몸 속인 단백질 X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백질 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요. 아미노산이 되겠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 알았지? 옳은 것을 고르세요. X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다 뭐예요? 요것들이 요거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다. 아니었지.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이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핵산의 단위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미노산으로 여러분이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X는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여기 있는 아미노산 자체가 플러스를 가진 놈, 뭐 마이너스를 가진 놈 여러 개 있다 얘기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 놈이 플러스를 가진 놈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달라진다. 그래서 접힌 거 종이를 했잖아. 접힌 거이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체 즉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다르게 되면 단백질의 모습이 달라지겠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고유한 기능을 갖는 거예요. 어떤 놈은 효소가 되고 어떤 놈은 호르몬이 되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야? 외모, 즉 겉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답은 그래서 3번, 그지? 기억 지으시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얘가 이제 조금 연결된 문제인데 규소와 규산염 광물을 연결을 시켜놔서 지금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뒤에 문제는 이제 슬렁슬렁 조금씩 내가 이제 단원별로 연결을 할 거야.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를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 연결 문제가 상당히 고난이 문제로 많이 나올 거야. 지금은 좀 쉽지만 수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 파악해 두세요. 자, 가는 규소를 나타냈습니다. 자, 나는 규산염 광물이에요. 얘는 순수한 규소고요. 얘는 SiOX가 되는 거예요. SiO2, SiO3, SiO4. 얘가 공유를 안 했으면 SiO4가 되는 거고요. 공유를 적게 하면 SiO3가 되는 거고 공유를 많이 하면 SiO2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SiO가 같이 있는 거야. 이걸 규산염 광물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자, 가와 나이는 모두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규소가 무슨 금속이에요? 준금속이죠. 얘도 준금속이죠. O는요. 얘는 비금속이죠. 사실 준금속은 뭐냐면 얘가 비금속이긴 해요. 근데 금속적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너는 금속이랑 좀 비슷해. 그래서 준금속에 준하자. 그래서 준금속에 내용 붙여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성향 자체는 위에 있는 탄소가요. 뭐였어요? 비금속이었죠. 그래서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이 규소는요. 그러면 비금속이 조금 더 가까워요. 화학결합 자체는 비금속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그때 같이 그지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실리콘 SiSi 계속 결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지 전후좌우로 Si가 쪼쪼쪼 결합했었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냈었지 그지 맞죠? 그래서 가와 나이는 뭐다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나를 가지고 가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이런 순수한 반도체의 규소는요 어디서 얻었어요? 모래에서 얻는다. 모래가 뭐였어요? 규산염 강물이었죠. 규산염 강물을 정제해서 산소를 제거하고 순수한 규소만 나는 게 뭐다? 여기는 규소 웨이퍼다. 이게 반도체, 순수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맞고요. 이거 가는 반도체 소자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죠. 가는 얘가 반도체 소자로 사용될 수 있고요. 여기다 불순물을 섞게 되면 우리가 많이 쓰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지. 물론 뭐 순수한 반도체 잘 쓰진 않아요. 불순물 반도체를 되게 많이 쓰지, 그치? 우리가 뭐 다이오드를 만든다든지, 뭐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든지, 그때 이러한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 불순물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진짜 몇 개 안 남았다. 그치? 네 문제 남았네요. 자,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일단 1, 2는 지가 각각 기권과 수권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볼게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한다. 바람 뭐예요? 기권이죠. 그죠? 자, 해류는요. 수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권과 수권의 관계예요. 뭐 보통은 양쪽으로 돼 있으니까 하여튼
순수하기는 얘는 엄밀하기는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육상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생물권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딕스 모르겠어요? 그럼 볼게요. 여기서 A가 그지? 기 아니면 수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 B는요. 생 아니면 기였어요. 그러면은 A하고 B하고의 공통점은 이게 공통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기권이 있기 때문에 얘가 기권이 되는 거고요. 얘가 수권이 되겠죠. 그럼 C를 보겠습니다. C는 수권과 직권과의 사례가 되겠네요. 자, 그럼 밑에 얘가 나오겠지. 읽어볼게요. 자, 1은 기권이다. 틀렸습니다. 1은 수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는요. 니은 기억은 2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어디 있어요? 광합성이죠. 그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기권에 있던 CO2가 어디로 들어가요? 얘가 생물권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지. 그지? 생물권에서 뭘 만들어내요?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기권의 탄소량, CO2, 기권의 탄소량을 줄이고 오히려 생물권의 탄소량을 늘리는 거지. 근데 생물권의 탄소량은 여기에 있는 포도당으로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랑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맞게 되겠네요. 자, 디귿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한다. 지진은 뭐야? 지진이니까 얘는 저기 있는 직권이 되겠죠. 그렇죠? 직권이 해일은 수권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진 해일, 쓰나미라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이 수권한테 영향 주는 게 자, C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23번 문제. 자,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의 순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가 순환한다라는 걸 지금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각 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순환하지.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A를 통해서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안 보이니까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A를 통해서, 자, A 보세요.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서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얘가 화석연료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직권에서 화석연료 연소가 되게 되면 기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권으로 CO2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자, B를 통해서 이동한 탄소의 일부는 탄산이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 여기네요.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CO2하고 여기 있는 물이 모이게 되면 H2CO3가 되겠고요. 얘는요, 이온화돼서 물속이니까 이온화되겠지?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얘는 한 번 더 이온화돼서 두 개의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CO3 E 마이너스가 되네요. 여기에 탄산이온이 존재하는, 이게 탄산이온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식을 좀 써뒀을 거야. 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이 만들어진다 정도는 알아둬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다 못 써도 상관없어요. 쓰면 좋지만 할 게 많잖아. 그래서 어쨌든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맞고요.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의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 자, 보세요. 물질의 변화가 생겼지, 그렇지? 항상 있죠, 그렇죠? 디귿에서 어떠한 물질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물질의 변화를 다른 말로 우리는 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말로 반응이라고 배워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수반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항상 더해져요. 알았죠?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없는 화학 반응은 없어요. 항상 에너지가 같이 다녀야 돼. 나가든 들어가든 모르겠어. 하여튼 같이 다녀야 돼. 자, 그래서 항상 에너지 흐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모두 맞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몇 번 문제에서 23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24번 문제. 판의 경계 문제죠. 이거 여러분 정말 최근에 배웠을 거야. 물론 뭐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간 학교도 있고요. 왜냐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이고 또 이 내용도 되게 많다 보니까 학교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 나간 학교도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판의 경계를 보게 되면 A, B, C를 보겠습니다. A는 무슨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죠. 여기 해구가 있는 거지. B는요, 양쪽으로 스쳐 지나간 거니까 얘는 보존형 경계고 변환 전칭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해령이죠.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얘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발산형 경계고 해령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A의 하부에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는데 얘가 발산형이, 얘는 발산형이 뻗어나가려면 멘틀 대류 상승해서 가겠죠. 그렇죠? 근데 A는요, 수렴해. 두 개가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상승이 아니라 얘는 하강이 되겠죠. 상승하는 곳은 C가 돼요. 틀렸습니다.
자, B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보존형 경계는요,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일어나요? only 뭐만 지진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들렸어요? 자, 디귿 C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그렇죠. 발산형 경계는 얘가 마그마가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옆으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옆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여기 해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곡대란 곳은 새로운 대륙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판이 조금씩 움직인다. 이런 걸 우리는 판 구조론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디귿이 맞겠네요. 자,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가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마지막 문제가. 어느 지역에 화산 폭발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땡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나왔는데 이 화산재가 기억이네요. 화산재. 자, 그래서 많이 올라갔대. 그래서 많은 피해가 생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다. 그렇지. 직권이 어땠어요? 지금 화산재가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빵 나왔더니 많은 피해를 일으켰죠. 그렇죠? 일상생활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야. 맞고요. 자, 니은 대기 중의 기억으로 인해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리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 저번에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2011년에 그때도 아마 유럽 평균 기온이 2도인가 3도인가 낮아졌어요. 여름이 굉장히 시원했어. 그때 겨울은 무지하게 춥고요. 예년에 비해서 화산재 때문에 그랬대요.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디귿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발생한다. 그렇지. 화산이 만들어지거나 지진이 생기는 이유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전혀 관계가 없어.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그게 모아져서 에너지가 되고 그게 막 열이 나가지고 마그마 만들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게 약한 지각을 뻥 하고 뚫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지. 화산이 되겠죠. 그래서 화산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땠어요? 조금 3월달보다는 되게 호흡이 길어졌지, 그지? 사탐도 보고 가탐도 보고 너무 힘들어. 그죠? 문제수도 많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볼 거예요. 계속 매번 모의고사는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계속 통합각 볼 거거든요. 통합각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수능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과 같이 있지, 그지? 전 과학이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사탐으로 막 사탐 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제는. 사탐 같탐을 같이 보거나 아니면 직업 탐구를 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직업 탐구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할게 하겠어요, 그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사탐 같탐 같이 보되 예전보다는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생명과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겠지만 문제 양이나 그 다음에 문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단련하면서 당금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조금만 공부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3학년 때까지는 과학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이제 9월 달에 다시 볼 거예요. 9월 달에 또 모의평가에서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나서 문제 같이 풀어줄게요. 그때 한번 또 평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들어 수고 많았고요. 평소에도 꼭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오래 보겠습니다.